안녕하십니까 이큐피싱 구독자 여러분, 이큐 정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기술사장 정가입니다. 네, 오늘 이게 촬영하는 영상은 약간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 네. 제목은 찌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기술사님만도 되게 많은 설명을 했고 저도 많이 설명을 했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이 찌가 한 마디, 마디라고 하면 안 돼. 자꾸 마디라고 해야 돼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심지어 다섯 마디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름에. 한여름에는 8마리. 예, 막 진짜 여 밑에까지 쓰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도 그래봤고. 차이점이 뭡니까? 제일 궁금해하세요. 찌 마디스를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찌 마디스를 올리면 무게로 작용한다는 생각 때문에 전 영상에 그랬죠.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무게로 작용. 그럼 그냥 팩트는 작용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기술사님 안 하신답니다. 그럼 안 하는 겁니다. 무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근데 스위벨에서는 무게로 작용할 때가 있지 않나요? 케미 무게가 몇이냐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위벨이 심지어 0.1인가 쓰시는 분도 본 것 같아요. 매건 빠져요. 그 최종. 그러면 케미가 0.1이 없어요. 가벼운 게 0.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전자 케미 기준으로 봤을 때. 0.1? 그러면 최종 말단 봉돌인 그 스위벨에서 좁쌀이라고 하는 부분이 0.1g이고 케미 무게가 0.15라면 무게로 작용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맞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편대는 0.5니까 여기 뭐 무게가 아무리 그 케미가 0.5가 무거 나올 수가 0.5가 없으니까 없습니다. 전혀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스위벨에 있으신 분들, 스위벨에 사용하시는 분들 0.2를 많이 쓰니까. 0.2도 쓰고. 그럼 그냥 어떤 케미 쓰든 작용할 수도 있네요.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지. 우리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뭔 얘기냐? 케미 있는 부분의 무게가 네. 최종 말단 봉돌인 스위벨, 편대 이거보다 무거울 때는 일정 부분 무게로 작용을 합니다. 그거는. 근데 케미가 무거운 게 없잖아요. 0.5보다. 좁쌀이 0.2g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성재현 씨가 쓰시던 그 좁쌀이 그 요줄이 0.2g이거든요. 근데 그때 케미는 0.5 정도 나왔어요. 그때 당시 케미는. 완전 옛날에. 그럼 말이 되네요. 그러니까 수저통에서 맞췄을 때 한 마디가 목줄을 못 누르고 누르는 현상도 생겼고. 저희가 그 영상을 내보낸 적 있죠. 한 마디에서 왜 못 누릅니까? 한 마디에 맞춰서 놓고서 올려도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영상을 보인 거는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분이 댓글 남기셨던데요. 그분 정말 잘 아시는 분인데 케미의 무게가 최종 말단 편대가 됐든 스위벨이 됐든 그 무게보다 무겁다면 그 현상은 일어납니다. 그분은 맞아요. 아버지가 제가 이거 맞는 얘기인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똑똑하신 분이다. 정말 잘 그분 아시는 진짜 분이에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그냥 무작정 비판만 하셨거든요. 왜 무게로 작용 안 하시는데 그거 보면서 되게 속상했는데 이게 작용을 안 하는데 그분이 적어주신 거 딱 보고 이분이구나. 이래야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게. 이런 분이 계시구나. 너무 반갑기도 했고 사실.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게 있어요. 저는 기술사님한테 배우길 이게 마디가 이렇게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고무줄을 이렇게 꽉 당겨놨다가 한 마디일 때 꽉 당겨놨다가 두 마디, 세 마디 되면 이게 점점 느슨해져서 놨을 때 통이냐 팡이냐.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달리 없거든요, 사실은. 이걸 뭐 굳이 용어로 따지면 반작용의 법칙이다, 작용의 법칙이다, 가속도, 등가속도 이런 걸 다 들이대야 되는데 어렵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거는 낚시하는데 그렇게까지 사실 해야 되나요? 개발하는 사람은 필요하지요, 그게. 근데 아까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개발하는 사람은 찌를 관찰하는 걸 즐기는 거고 낚시하시는 분은 찌 보기를 좋아하셔야 되는데 명언입니다. 이걸 반대로 하시면 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쉬울 수도 있겠어요. 이 바디가 부력을 갖고 있는 그냥 탱탱볼이라 생각하고
물 속에 넣었을 때 깊게 들어갔을 때 튀어오르는 게 엄청 세잖아요. 아, 그거는 좀 논란이에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깊이하고 부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가요? 몸통의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물에다가 단지 이제 몸통의 위치가 봉돌하고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예요. 거리 관계예요. 그럼 또 여기서 생각이 들 수 있는 거는 80cm를 쓸 때 깊은 수심을 쓰라고 하는 거는 봉돌과 바디가 가까워지니까 그렇습니다. 표현력이 빨라질 수 있다. 유리합니다. 유리하는. 올라오면서 전달되는 속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그냥 고무줄이 가장 그러면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한다는 거는 실제로 한마디를 무게로 만약에 계산을 하자면 100분의 1g으로 저희가 0.01g으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건 밑에서 0.01g의 힘으로만 움직여줘도 힘이 가해져도 외부의 힘이 가해져도 찌는 표현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100분의 1g이라는 거는 어떤 물 흐름, 그 꼬리 같은 건 이제 지느러미 움직일 때 또는 방울이 올라올 때도 움직일 수 있는 무게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할 때 한마디 할 때는 잔망스러운 입질이 많이 오는 거죠. 실제로 입질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 몸짓도 있고 뭐 입질도 있고 뭐 여러 흐름도 있고 그런데 그 외까지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디수라는 거는요. 무게로 작용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타이밍이다. 무슨 타이밍? 고기가 흡입을 했을 때 최종 말단 봉돌이 스위벨이 됐든 편대가 됐든 반응하는 속도의 차이다. 붕어가 1로 먹는지 2로 먹는지 3으로 먹는지 이거를 수치로 표현한 걸 입질 지수라고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입질 3으로 먹었을 때 3에다 올려놓고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마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3이라는 힘으로 먹어주는데 1로 하고 있었다면 빨렸다가 올라오는 잔망스러운 입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찌 마디수를 올리는 거는 최종 봉돌이 편대가 됐든 스위벨이 됐든 반응하는 속도를 타이트하게 갈 것이냐 루즈하게 갈 것이냐에 그러니까 예민하게 갈 것이냐 둔하게 갈 것이냐로 표현을 하는 게 맞고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찌 마디스의 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속도의 조절을 하는 게 마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관여를 하지요. 관여를 속도에다. 하죠. 속도 뭐 붕어 할 탓이긴 한데요. 속도에도 관여는 하지요. 근데 그 속도 관여한다는 거는 찌 스스로가 마디스를 올려놨기 때문에 붕어가 3으로 먹는데 이거를 뭐 2로 늦춰주고 4로 뭐 올려주고 2로 늦춰주고 이걸 한다는 게 아니고 속도에 관여라는 건 붕어가 힘쓴 만큼만 표현되게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마디를 할 때는 찌가 올라오는데 챔질했을 때 후킹이 안 되는데 2마디나 3마디 올려놨을 때 후킹이 되는 경우가 짧은 있어요. 것도 후킹이 되죠. 네,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그럼 여기서 그렇죠. 입안에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요즘 목줄을 예전같이 10cm, 20cm 쓰지 않고 3cm, 5cm, 10cm 이렇게 짧게 쓰다 보니까 짧게 쓰는 거는 목줄 사각을 줄여줄 수는 있는데 붕어가 맘 놓고 충분히 흡입할 시간을 뺏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맞춰주는 게 마디스거든요. 목줄은 짧게 하되 3cm면 3cm, 5cm면 5cm로 하되 목줄의 길이를 늘려주는 효과, 줄여주는 효과를 찌 마디스로 하게 되는 거죠. 유레카.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허챔질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보면 보통 한마디를 많이 쓰세요. 그렇게 하시면 목줄도 짧게 쓰세요. 그래서 10번 챔질하는데 한 2번 후킹이 되고 근데 옆에서 어떤 약간 중년에 이제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 같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낚시를 하시는데 항상 3마디만 하세요. 3마디만 하세요. 이분은 딱 자세 잡고 이렇게 해서 촥촥촥 하는데 한 2마리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한 5번 챔질해요. 근데 2마리, 3마리 나와요. 그러면 그게 지금 이거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3마디를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반응을 할 수 있는 타이밍에 챔질을 가져가겠다라는 뜻이고 또 한 가지 붕어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충분히 흡입할 때까지 시간을 좀 늦춰주겠다라는 의미이지. 그래서 뭐 저희가 EQ에서 발견한 거는 찌 한 마디가 목줄 1cm로 저희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5cm일 때 한 마디가 되면 한 마디를 계속 한 마디가 되면
그걸 두 마디로 올려주면 6cm짜리 목수를 쓰는 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근사치 같아요. 답은 없으니까요, 낚시에서는. 그럼 무게는 작용하지 않지만 네, 무게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낚시를 하는데 그 붕어의 흡입하는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흡입을 해서 고개를 돌릴 때 만약에 흡입을 할 때 찌가 반응한다면 한 마디의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 흡입 반응을 한다면 찌가 들어가는 바늘을 뺏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목줄에 사각을 줘 보니까 표현이 아예 안 되는 게 있었고 찌 마디수에 사각을 줘 보니까 표현은 되더라. 입질 빈도수가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다수가 표현이 되더라. 짧게 아주 작게 되냐 크게 되냐 차이지 표현은 거의 되더라. 목줄을 사각을 줬을 때는 아예 표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목줄이 10cm인데 3cm 거리에다 먹고서 고개를 돌렸다면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3cm일 때는 3cm에 먹었으니까 걔가 움직인 만큼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너무 3cm에 딱 맞으면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야 되니까 마디스를 올려서 반 타임을 딱 늦춰주면 입안에 깊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챔질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러면은 왜 한 마디만 고집하고 두 마디만 고집하시는 거죠? 그게 예민하고 많이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낚시를 잘 하려고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즐기질 않으시죠. 그런 분들이 즉 이게 있어요. 낚시는 무조건 한 매디야. 낚시는 무조건 두 매디야 하고 항상 그 낚시를 하실 때 두 매디를 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고기가 나오든 안 나오든. 네, 근데 네, 어쩔 땐 잘 나오거든요. 그건 취향의 문제죠. 아 그런 건가요? 취향의 문제인데 그날 그 입질 지수라 했죠. 입질 활성도가 두 마디에 맞은 거죠. 근데 안 맞을 때도 많잖아요. 많죠. 그럼 그분들이 그걸 버리고 그 편견을 버리고 세 마디로 올리거나 네 마디로 올렸었다면 입질폭은 짧으나 후킹률은 상당히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여유가 있죠. 챔질 타이밍을 좀 느리게 손 이렇게 잡고 있지 않고 뒤에 이렇게 있다가 가도 챔질할 만큼 아무리 짧은 입질에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생기죠. 그럼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기술사님 보세요. 우리 마디수가 아까 전에 그거는 이제 끝났어요. 마디수가 한 마디 이 케미가 있을 때 최종 봉돌이 가벼우면 무게로 작용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슬림찌는 케미가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0.01g짜리 봉돌을 쓰면 되지요. 근데 0.01짜리 봉돌은 없잖아요. 100분의 1g짜리 봉돌은 없잖아요. 그럼 얘는 무게로 올린다고 작용이 안 된다는 거네요?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봉돌이 만약에 예를 들어 진짜 0.01 100분의 1g짜리. 뭐 0.02 뭐 이 정도 아닌 이상은 안 되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네. 우수한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 선배 조사님들께서 막대찌를 선호하셨거든요. 우수한데 안 됐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편에 네. 서클링이 천상의 구합이라고 했던 게 그 이유네요. 그러면 서클링이나 스윕에. 스윕에는 워낙 가벼움을 많이 쓰시니까 편대는 구조상 그렇게 가볍게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구조상. 그러면은 여기서 또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 밑에 서클링이나 스윕에를 다신 분이 이 슬림찌를 써요. 네. 그럼 그분들은 한 마디를 놓고 사용하신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아니 그거는 어떤 걸 쓰셔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단지 챔질 타이밍의 속도 차이는 있었어요. 맞다. 그 차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제 단지 나이를 60을 이제 반백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뭐 기능이 조금 떨어졌네요. 뭐 아직 우리 아들한테 정 대표한테 질 것 같지는 않은데 해보면 실제로 해보면 또 안 돼요. 속도가 반응하는 속도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이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가 불편하니까 만들어요. 맞습니다. 제가 불편하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편안하게 쓰실 수 있게 만드는데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잘하려 하시지 마시고 정확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 신형 슬림찌가 한 마디에서 소자우리는 하나 딱딱 넣고 세 마디 강으로 놓고 사용하셔라라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24시간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무게로 작용할 것 같아서 안돼 이거는 두 마디나 한 마디 써야 돼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그걸 다 깨버렸네요 지금. 고정관념을 깨셔야 되고요. 낚시 제일 잘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까요? 그날 고기를 잡았든 못 잡았든 0점 확인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반을 다 빼고요. 0점 맞췄을 때 꼭 확인을 하고 철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오늘은 뭐 매일 낚시터가 한 마디 정도가 무거웠는데 잘 됐네. 한 마디 정도가 가벼웠는데 잘 됐는데 이걸 기억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걸 복습이라 해요, 제가. 그게 다음 낚시 올 때 예습이기도 하고 그날 낚시한 거의 복습이기도 해요. 예복습은 0점 맞춰서 낚시 끝나고 철수하기 바로 직전에 그걸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잘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하셔야지 다른 걸 잘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다음에 갔을 때 또 응용이 가능하니까. 가능하죠. 다음에 갔을 때 그냥 하나 정도 무거웠었는데 그럼 하나 정도 오링 100분의 1g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한 마디 정도가 무거운데 여긴 잘 되네. 그러면 똑같이 맞춰가지고 한 마디 정도 무거운 거 그럼 오링 하나 더 끼고 해볼까라든지 이런 그 예복습이 돼요. 그거 하나 가지고 예복습 되는 거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맞네. 근데 이제 좀 불편한 실 중에 하나가 그 한 마디 정도 또는 100분의 1, 2g 정도는 떡밥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렇죠. 터치로다가 얼마든지 비중으로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하시는 분들은 그걸 아시는 분들은 요렇게 하시는데 저나 이걸 보고 계신 초보자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잘 되다 갑자기 뚜껑 켜요. 그럴 땐 어떻게 알아? 0점 확인해라. 0점 확인도 해야 되고 떡밥의 물성이 너무 찰져졌거나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죠. 왜냐하면 낚시를 하다 보면 식물성, 동물성 또는 이제 해초리 떡밥 이렇게 식물성, 동물성, 곡물성, 해초리 떡밥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하나가 늘었죠. 해초리 떡밥이. 그게 먹는 타임대가 다 달라요. 시간대가. 그렇지. 시간대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거 나중에? 그거 아마 떡밥 특화편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어요. 그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오. 채비만 아무리 좋아도 찌만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세 개가 다 항상 좋아야 낚시를 되는 333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머지 이런 이제 경험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인데 찌가 3, 떡밥이 3, 채비가 3이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찌와 채비가 3, 3이면 뭐예요? 떡밥이 1로 가면은 어려움을 겪는 거니까 그 밸런스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1시간짜리든 2시간짜리든 또 심지어 저는 라이브까지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질문 너무 궁금해들 하시니까. 다음에 라이브를 한번. 그거 뭐 오전 내내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다 보면 설명이 길어지는데 그 30분, 1시간, 2시간을 계속해서 이해를 하고 본다는 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라이브가 가장 좋은 거죠. 즉각적인 질문과 대답을 해주는 거. 그건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시고.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찌의 불편한 진실의 예. 초점은 뭐였냐? 마디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게로 작용한다. Yes or no? 아니다. No입니다. 예. 그리고 뭐 하지만 위에 있는 그 케미가 최종 봉돌보다 무거웠을 때는 무게로 작용한다. Yes or no? 작용한다. Yes입니다.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는 속도를 그러니까 반응하는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다. Yes or no? Yes. 맞습니다. 예. 지금 궁금해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긴 것 같지만 정말 간단해요. 무게로 작용 안 한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최종에 있는 이제 케미가 케미 무게보다 봉돌이 최종 말단 무게가 가벼우면 무게로 작용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찌 마디수를 올리는 거는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다. 네. 정말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 간단하고 쉬운 내용을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대로 안 해보시니까 자꾸 거기서만 머무르시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한 발자국만 한 발자국 가는 거는 편견을 깨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선입견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이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시면 여전히 낚시는 어려울 것이고 우리 낚시 자체가 사실은 단순한 낚시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중력을 이겨내는 찌 오름 낚시잖아요. 찌 오름 낚시다 보니까 올림 낚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올림 낚시다 보니까 단순한 낚시가 아닌데 맞아요. 단순하게 하시면 돼요. 이 역설적일 수 있어요. 잘하시지 말고 꼭 정확히 하시면 돼요. 정확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즐기시면 됩니다. 네. 왜냐? EQ는 감성이니까요. 네. 자, 오늘 이 찌의 불편한 진실의 영상을 잘 보셨나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쉽기도 하고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이제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사님께 여쭤봐가지고 댓글을 달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궁금한 거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그런 것들이 쌓여야 제가 또 기술사님 이렇게 막 빨리 찍으시죠 해가지고 이렇게 찍을 수 있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이 영상을 보고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네이버 카페에 이큐피싱 치셔서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